이번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KF-21과 F-16V의 정면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잠잠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세대 스텔스기가 공중전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16V 생산 라인은 미군이 도입을 망설이면서 폐쇄의 기로에 놓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도그파이트가 유효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4세대, 4.5세대기의 중요성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 KF-21은 졸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F-16V와 방산시장 석권을 놓고 싸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16V가 부활하게 된 이유부터 KF-21과의 정면 대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의 현대전은 제한전으로서 한정된 공격수단과 전장에서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전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보다 성능 우위를 선점한 최첨단의 신개념 무기체계 한두 개가 전황을 뒤집기도 쉬웠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는 전면전, 총력전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전면전 상황에서 운용상의 제약이 많은 하이엔드급 5세대 스텔스기의 중요성도 빛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방면에서 팔방미인처럼 활약할 수 있는 미들급의 4.5세대 전투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으로 F-16에 다시 한번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16은 미국 공군 공중전력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최대 35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F-16의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는 미국 전투기 기본 무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사이드와인더가 탑재되었다면 기종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미군 전투기라는 건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F-22가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할 때 사용한 것도 바로 이 AIM-9X 사이드와인더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16CD부터는 JDAM까지 탑재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GBU-54LJDAM은 레이저 유도 기능을 탑재하면서 기존 JDAM의 약점으로 지목받던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덕에 F-16은 최전선에서 지상군 화력 지원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탄도미사일 공격의 사전 차단에도 효율적입니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F-16을 도입하면 이 무장들까지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 군침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F-16은 전 세계 30개국, 나토 내 8개국에서 운용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의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이러니 우크라이나도 이곳저곳에서 운용 노하우를 습득할 수도 있고 정비 부품까지 변통할 수 있는 F-16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F-16을 보유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양 혹은 재판매를 하려 해도 수출 허가권을 지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나름대로 방산시장 점유율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지원을 망설인 것처럼 과연 F-16의 빈자리를 F-35나 동급의 전투기로 채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요청 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는 전투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폴란드 등을 이용해 전차를 지원하도록 독일을 압박했다가 자승자박에 당한 꼴인데요. 이에 미국의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근에 장갑 차량, 전차 지원 발표와 같이 F-16 전투기도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호응하여 분위기를 이끌면 결국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F-16의 생산 라인을 철수하려 했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주요 강대국들은 스텔스 및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를 항공작전의 핵심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만약 적성국이 ICBM을 발사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은밀하게 가동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접근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목표를 확인하고 발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당연히 은밀한 침투가 핵심이고 적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려면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이 F-35를 도입하는 배경에도 이런 전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인 점이 큰데요. 이런 측면에서 핵심 지휘부를 공격하거나 주변국보다 질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세대 스텔스기를 주력으로 삼는 게 정설처럼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4세대, 4.5세대기가 자랑하는 WVR, 통칭 도그파이트와 같은 공중기동전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의 공중전은 얼마나 적을 빨리 보고 멀리서 때릴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는데요. 미국 또한 이로 인해 F-35 생산을 주력으로 삼았고 F-16 추가 도입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록히드 마틴은 F-16 생산 라인 폐쇄까지 염두에 두었던 건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5세대 전투기만으로 공중우세가 달성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스텔스 전투기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특성인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무장이 제한되고 그렇다고 내부 무장창에는 단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고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영공에서 적 전투기에 방해를 받거나 공중전을 벌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중전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텔스 능력을 위해 최소 무장만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텔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기동성과 무장 탑재력이 우수한 4.5세대 전투기에 의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근접 기동전의 경우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4세대, 4.5세대기가 5세대기보다 더 우수합니다. 이는 실제로 록히드 마틴의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자사의 5세대기 F-35와 F-16의 모의 공중전을 실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근접 교전 시 기동성이 뛰어난 F-16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도그파이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기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선회율과 코너 속도, 추력 특성 등이 필요한데요. F-35는 설계 영상에서부터 멀리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에 집중된 만큼 근접전에서 1970년대에 생산을 시작한 F-16에 밀린 것입니다. 실제로 F-16은 추중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3만 피트 기준으로 F-21을 제외하면 가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게다가 상대국의 방공망이 낡은 경우 스텔스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점포드로 교란하고 충분히 폭격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4세대 전투기가 더 경제적이고 외부 장착 무장을 활용한 대규모 공대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도 종래의 5세대 전투기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F-16V처럼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5세대 전투기는 가동률도 떨어지고 운영 유지비가 4.5세대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등 F-16이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2부에서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